먼저 입증하였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저희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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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마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날씨가 사흘은 춥고 사만사오는 나흘은 미세먼지, 조금 더우면 그냥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정말로 변하는 이치네요. 정말로 변하는 이치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 2000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우리 별로 쓰지 않았죠. 2000년도만 해도 2010년도에도 많이 썼습니까? 최근 한 4, 5년 동안 이렇게 된 거죠. 요새 이제 이예리보살이 그 선문염성 그거 지금 파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 옛날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1917년생이신가 뭐 하여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는 100년도 넘는 분이잖아요. 출생하신 지. 예, 그때 쓰던 한자. 그때는 어른들은 워낙 이제 한문을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입에서 뭐 사자성어도 줄줄줄 나오실 거 아닙니까? 뭐 일반 우리 이렇게 말을 하듯이. 그래서 한자가 이제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어떤 거는 한자가 그러니까 지금 본래 지 그거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자가 이제 지금 옛날에는 썼지만 지금 사전에는 쓰지 않는 그 요새 같으면 저희들은 마침표인 줄 알고 있는데 요새는 다 원점이라 하잖아요. 이 마침표를 저기 원점이라고 하나요? 마침표라고 하나요? 마침표. 그러니까 9세대지. 요새는 초등학교 애들 다 원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글을 쓴다 그러면 마침표가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9세 사람들이 마침표가 뭐야? 이렇게 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원점 해놓고 가로 마침표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제 한자가 이제 이혜리보살이 거의 일본을 완성을 했는데 이제 나한테 파일을 보내서 이렇게 보니까 한자가 틀린 게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이걸 다시 좀 이걸 손을 봐야 되겠다 이래갖고 벌써 그 파일을 만드는 걸 4번을 갈아엎었어요. 그거를요. 4번을 엎었어요. 또 하고 또 엎고 또 하고 또 엎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방향을 이제 정해줘. 그러니까 일단은 1권을 해봐야 뭐 하기 전에 이 방향 정하고 저 방향 정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 일을 해보니. 그래서 탁상공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직접 가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그러리라 이렇게 우리 공부하고 똑같은 거지요. 해보지 않고 그러리라 이것과 뭐 100점 100패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한자를 이제 했는데 이제 그 본래지라는 건데 본래지가 요새 사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알지자로 나와요. 전부. 근데 선생님은 전부 지혜지자로 썼거든요. 변하는 소리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전부 해당이 되는데 본래 지 요새는요 이 모든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이 지자가.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선생님은 어떻게 쓰셨냐면 이렇게 되나? 이 지혜지자. 입구? 네. 아, 여기 입구입니까? 네. 아, 입구. 맞아. 날짜가 아니지, 밑에가 날.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써놓으셔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본래지라고 한글로 앞에를 쓰고, 요거는 이제 가로로 해서 들어가는데, 아, 요걸 써야 되냐, 요걸 써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까? 요걸 써야 되나, 요걸 써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야청 선생님하고 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야청 선생님 옛날 법화경에는 요걸 썼다는 거죠. 법화경에는 요걸 법화경이 아니라 화엄경. 화엄경에는 이렇게 써져 있답니다. 근데 이제 선종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지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 써놓으신 대로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혜리보살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선생님 자료를 전부 해서.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돌리면 왜 됩니까? 이게. 그럼 이걸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검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도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써놓으셨으니까 이걸로 하자. 이제 결정을 해. 이런 한 단어가 아주 아리까리한 게 많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법기라는 거 있죠. 법그릇이에요. 진짜 법기는 이 기틀기자거든요. 상근기 하근기 할 때 이 기자거든요. 기틀기자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전부 이렇게 써놓으셨어. 그릇기자를 써놨다.
그럼 요걸 써야 되냐, 요걸 써야 되냐. 사전에 하고 옛날 그거 뭐 육조당에 얘네 다 보면 요 기틀기자로 나와요. 근데 선생님 좀 요걸로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이렇게 아는 사람 많지요. 법기 할 때 법그릇. 그래서 그럼 사전에 있는 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도 많이 혼용해서 쓴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가자. 뭐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다수가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자문을 구해서 이제 파일화를 시켜야 돼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일이 저한테 오면 이제 우령 거사님하고 저하고 일단 교정을 한번 그 일본을 다 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또 여천쌤한테 지혜 거사님한테 물을 거 물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누구 예리한테 보내가지고 예리가 다시 교정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이제 교정하시는 분들한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사자성어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예리가 이제 전부 사전에서 다 찾아가지고 전부 각주를 붙여요. 처음에는 이제 각주를 안 붙였는데, 요새 사람들이 알겠냐 이거지. 모를 거라는 뭔 말인지. 그냥 한글인데 외국어가 되는 거지. 한문. 그래서 그거를 각주를 이제 웬만한 거는 그 옆에다가 바로 쓰고 조금 그간 거는 밑에다 각주를 다 달아서 그러니까 각주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또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이게 나중에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의 방향을 정하는데 예리가 시스템 매니저거든요. 원래 옛날에 했던 일이. 그러니까 본래 매니저가 이런 일을 할 때 일이 많으면 제일 처음 1권 정도는 매니저가 직접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어떻게 정해져야 될지를 결정을 한다고 해요. 안 그러면 앞에 2, 3, 4, 5 쭉 해놨다가 다시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또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주로 매니저들이 한다고 해요. 처음 일을. 그래서 벌써 4판을 갈아엎었는데 지금 예리니까 워낙 지금 컴퓨터 세대 놓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AI까지 해갖고. 그렇게 하니까 속도가 지금 그렇게 나는 거지. 보통 사람은 이거 아마 되게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더라고. 한 것만 하는데.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최윤창 씨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거든요. 그 모습 공식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만약에 그러리라 저러리라 해가지고 본인이 자기 생각으로 여기서 모습 공식을 얘기를 하면 지금 알아듣는 분이 전부 다를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해보고 안 되는 부분 또 의문 나는 점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악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말하자면 실천사항에서의 방향성 이것이 요점이 파악이 돼야 된다. 거기 파악이 안 되고 그냥 졸래 그냥 걸어갔다 이러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요점이 짝짝 파악이 돼서 그냥 그거를 짱지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모습공식이 원 요구하는 대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네, 확인은 하는데 진짜 아닌 것이거든요. 어저께 목요일 날 미스터 트롯, 나 미스터 트롯 잘 보거든요. 어제 처음 하는 미스터 트롯도 봤는데 미스터 트롯을 보니까 1타 수학 선생님이 나왔더라고요. 정말 유명한 선생님. 학생이 800만 정도 가르쳤다고 하는데 인터넷 다 합쳐서 정승재던가
이름이 그렇던데. 이 선생이, 그러니까 그 패널이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엄마니까,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온갖 글을 다 봐도 우리 공부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쇼를 봐도 우리 공부하고 연계가 되고, 이것을 봐도 연계가 되고, 좀 학생들이 공식을 외우는 것을 개념으로 안다고 합니다. 그건 틀렸다는 거죠. 우리도 공식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공식이 개념인 줄 알면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자기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공식을 개념인 줄 알고 외워서 그대로 말을 하자면 대입을 하면은 문제가 조금만 이렇게 그 응용이 돼서 나오면 못 풀지요. 못 풉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내가 앉았는데 발도 저리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또 가렵기도 하고, 저리기도 하고, 그랬다가 또 낫기도 하고, 이런 그 생각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러면 맞다, 저러면 맞다, 또 경계가 나타나면 좋았다, 싫었다, 이렇게 나타나지요.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뭐지요? 공식에다가 대입을 한다, 처음에는. 하는데, 개념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개념이라는 거는 일어났다, 사라지고,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가짜야. 이 말이거든요.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발저림,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서 자꾸 이렇게 한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게 발저리지 않았는데, 처음 했을 때는 발이 안 저렸는데, 지금 발이 저리네. 그래서 발 저리는 걸 가만히 봐. 그러니까 너무 아프면 이게 상하니까 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좀 보다가 다리를 펴면 발 저림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지요. 이게 모습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정승재 선생님 얘기를 가만히 했는데, 우리 모습 공식 하는 거랑 똑같네? 내가 그러면서 웃었는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호 의존적으로 모든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호 의존적으로. 그게 연기인데, 일어났다가 그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그 모습도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기이면서 빈 것이구나. 이게 실체가, 발저림이 실체가 없네 라고 자기가 딱 알았을 때 모습 공식 한번 하는 거지요. 근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으나, 처음에 이제 모습이라는 게 뭔지, 또 그 다음에 변한다라는 게 뭔지,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게 뭔지, 이게 이제 개념에 속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이제 그것이 파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자꾸만 해보면, 말하자면 이 모습 공식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제 실생활에 적용을 할 때는 그 개념이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개념이 적용이 될 때 그 공식이 있으면 어떻게 되면 굉장히 잘 적용이 돼서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그냥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선심사가론,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말로만 해. 말로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 무엇인지, 모습이 무엇인지, 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헛것인 것이 무엇인지,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생각을 안 하고, 딱 말하자면 개 같으면 사료 주듯이 사료 딱 주면 아무 생각 없이 청 먹는 거. 이렇게 공부를 하면 발전이 없다는 거죠. 이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공부도. 그래서 어제 그걸 보면서 개념이
공식이 개념이 아닌데 학생들이 공식이 개념인 줄 안다는 거죠. 네, 공부를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개념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또 앉아있는 패널이 질문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기는 너무 그거 하고, 이제 자기 강의를 들어야 된다. 아니, 거기 몇 분 그 뒤에 출연자가 계속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일상사가 살아가는 것이 모습 공식이거든요. 모습 공식이니까 내가 이 모습 공식에 대한 개념을 잡고 있으면 모습 공식 아닌 것이 없어. 그냥 온갖 것이 다 모습 공식이라. 엄마 억지로 하려고 폼 잡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았을 때는 앉아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전부 그것이 모습 공식이 되고, 눈 뜨고 다닐 때는 눈 뜨고 다니는 것이 다 모습 공식이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육근으로 일어나는 모든 육진 경계, 이것이 다 모습 공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개념을 바로 잡아서 모습 공식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그거를 보면서 저분이 참 재밌는 말을 하네. 이제 그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나와서 경연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한 3, 4분 되는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도 못하게 엄청난 연습량을 가지거든요. 말도 못하게 엄청난 연습량을 가져요. 그러면 방청석에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그 사람 하는 걸 보잖아요.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량이 확실히 차이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기량이 차이가 확 나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한 연습량이 어마어마한 연습량을 가지면 그 무대에서 발현이 되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 지금 선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연습량을 가지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3, 4분 그거를 위해서, 그분들은 이제 거기에 올인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말하자면 반드시 거기에 붙어야 된다. 이런 목표, 또 자기의 그 말은 강력한 그 말하자면 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거기에 하는데. 본래 이제 이 공부도 자기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하면, 특히 이제 우리 같이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67세니까 70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육체가 그렇게 70, 80 넘으면은 별 볼 일이 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내 인생에서 중요하냐? 당장 안 한다고 해서 밥도 못 먹고 죽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요 남은 인생에서 내 인생, 또 최윤창 씨 같으면은 지금 30대니까 죽고 사는 거는 하늘의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내 인생에 가는데, 내 인생에서 1순위가 무엇인가? 1순위가 무엇인가에, 그 1순위에 자기가 깊이 거기에다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투자를 하고 있어야 겨우. 그런데 이 공부는 너무나 대단한 공부라 그 1순위에 투자를 하면 말입니다. 2, 3, 4, 5순위가 그냥 이게 딱 밑에 기본을 깔아버려. 이 공부 1순위, 이 공부는 기본을 깔아버려서 2, 3, 4, 5로 가는 그것이 엄청난 그 힘을 받아요. 이 공부는 가장 근본적인 공부거든. 근데 다른 거는 만약에 세상살이가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번다. 그렇다고 행복하냐? 또 그건 아니죠. 이런 맞아. 그게 있는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뿌리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튼튼하고 거기에 자양분이 많으면 꽃과 열매가 너무너무 잘 열릴 것은 그거는 정해진 이치라요. 근데
이 뿌리가 썩어 나가는지를 모르고 꽃과 열매만 자꾸 탐해, 사람들이. 탐해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서 또 뭐 가수를 한 사람들이 보통 무명을 견디는 시간이 10년, 뭐 15년 이렇던데, 최윤창 씨, 만약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무명을 10년, 15년 견딜 수 있어요. 지나가면 10년 별거 아닌데 그 10년 기간이 엄청난 긴 세월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그 원이 없으면은 도저히 그 기간을 헤쳐나갈 수가 없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만히 뭐 운동선수가 뭐다 이렇게 보면은 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은 정말 우리는 이 공부에 시간을 너무 투자를 안 하고 너무 이 말하자면 1순위로서 이 공부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자꾸 깨달기만 하려고 해.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 성숙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욕심을 내.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갈등이 일어나죠. 자기가 충실히 하고 있으면 갈등이 안 일어나요. 아, 나는 내가 하는 게 요꼬라지니까 점수가 내 점수 요거니까 공부 더 해서 점수 올려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그런 거는 눈앞에 확 나타나는 거라건데 이것도 눈앞에 정말 나타나거든요. 이 공부를 하면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자기가 불안하던 것이 편안해지고 이런 모든 것이 인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본적인 것에서 자양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꽃과 열매가 많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공부는 젊었을 때부터 하는 것이 참 좋은 공부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그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무대에서 정말 핏대를 해서 그 3, 4분 동안 최선을 다하고 그 큰 무대에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 서바이벌로 그거를 떨어뜨리고 하는 그 경연인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자기가 엄청난 연습량을 가졌겠냐. 예, 보면 알거든. 보면 그냥 기량이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냥 표가 나거든. 이게 뭐 우리 어떤 사람은 뭐 그런 데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 공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루에 일과를 굴립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일과 안 굴려. 그리고 좀 앉아라 해도 안 앉아. 감사 노트도 안 써. 그 모습 공식도 하라고 해도 안 해.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깨달으려고 해. 그러면 뭐 갈등만 일어나는 거지. 그렇다 이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173쪽 봅시다. 다음에 읽기로 하고요. 앞에서부터. 요거부터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173쪽이요. 행역선, 좌역선, 여기부터 시작. 그 뒤에 창성과 칼을 만나고 언제나 남용하고 시끄러운 곳에서 독양하셔도 독가루고 우리 스승께서는 영능을 배웠고 낙업토록 인욕선인이 되셨도다. 몇 번이나 태어나고 몇 번을 죽었도다. 생사가 가득하여 지침이 없었다. 예예, 거기까지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방편인 모습공식과 이 바탕공식 새말기는 행주 자와 어묵동정에서 그냥 바로 실천이 되는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고
보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고, 듣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고, 밥 먹는 것이 바로 수행이 돼요. 그러니까 다녀도 선이고 앉아도 선이라. 선이라는 것이 뭐예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여기 이제 진심을 밝히는 게 선이거든요. 진심을 드러내는 게 선이거든요. 진심을 드러내는 것이 선이거든. 그러면 걸어갈 때도 다녀도 진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앉아도 진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오, 예교 왔다. 어서 와. 아이고, 예교야. 앉아. 너무 멋져 보여. 예교 책 하나 갖다 주세요. 아이고, 이쁘다. 너무 반갑다. 그래서 다녀도 선이고 앉아도 선이다. 그러면 다녀도 뭐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다니는 것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앉는 것이고, 어묵동정, 말하거나 또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고요한 태도 어떻게 해요? 심체,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그 심체가 고요하여 어떻게 한다? 편안하니라. 그 말이죠. 자, 모해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짜란 진심이다. 망심은 진이요 아니다. 다만 망심이 유멸하면 행주 저와 어묵 동정 간에 고로가 다섯상이다. 아래의 의욕성 저욕성은 진심으로 다녀도 진심이요 앉아도 진심이라. 어묵 동정의 신체가 저욕하여 편안합니다. 선이란 진심을 가리킨다. 광벽선사가 진심을 참원하는 뜻으로 참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의 선사가 편견을 두고 가나선을 주장하여 참선이라는 말의 뿌리를 내린 것이다. 참선이란 진심을 참고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심체 위에 나오는 체라는 것이 심체인데, 이것은 진심을 말한다. 망심은 뭐야? 티끌, 티끌이요 한이다. 망심은 뭘 망심이라고 하지요? 도경거사님 뭘 망심이라고 해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렇죠. 무엇에 따라? 있는가 죽고 있다. 예. 경계에 따라 그 경계를 들어앉아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경계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요. 그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망심이라고 해요. 망심. 그러니까 망심이 뭐다? 가짜지요. 경계가 가짜니까 거기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다 가짜지요. 가짜라는 것은 확연한 것이죠.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한다. 근데 몸뚱이가 어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죠.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모습이니까 몸뚱이가 나다 하는 것이 그게 뭐다? 망심이 되는 것이죠. 진짜 마음이 아니죠. 망심입니다. 그래서 다만 망심이 민멸이라는 거, 민자는 망할 민, 꺼질 멸 이렇게 됩니다. 민멸. 그러니까 다 형적이 없이 아주 그러니까 형체도 없이 흔적도 없이 아주 없어지는 것을 민멸이라고 해요. 그래서 망심이 완전히 사라지면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의 오롯한선이다.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망심이 왜 사라져요? 이류거사님, 망심을 없애는 겁니까? 망심이 왜 사라져요? 망심이 민멸하면 이렇게 되죠. 망심이 일어나는 것을 어디 갖다 버립니까? 없앱니까? 왜 어째서 머물지 않게 되죠? 가짜니까요. 망심이 일어나면 이것이 자체성이 없거든.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붙잡아서 공하니까 붙잡아서 내려놔. 붙잡아서
내려놔. 만약에 내가 망심을 없애야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없애야지 하는 것이 하나 더 달라붙지요. 달라붙어 가지고 짐을 하나 더 지는 거지요. 망심만 해도 짐이 많은데 거기에다 없애야지 하니까 더 짐이 많지요. 그래서 얘기 오래간만에 어떻게 변한다 할 것이다 옛날에 많이 했지. 그래서 망심이 일어나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내려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망심을 내려놓으려면 무엇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저기 휴유가사님, 망심을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려면 무엇이 먼저 일어나야 되냐? 순서로 봐서 뭐? 진심에서 망심이 진심에서 망심이 나오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망심이 일어나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지 가라앉잖아요. 안 그러면 가만히 냅두던지요. 해야 되는데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일어나는 거 알아차려야 되죠. 일어나는 걸 알아차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리면 살아야지. 그렇죠. 알아차린다는 것은 콕 붙잡는 걸 의미합니다. 모습을 콱 붙잡는 걸 의미하죠. 알아차린다는, 그게 알아차리면 안 되죠. 그 망심이 일어나는 거를 알아차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일어나는 순간 콱 붙잡는다는 말이죠. 탁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내려놓는 거죠. 꼭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린다 말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콕 붙잡지를 못하면, 딱 붙잡지를 못하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변한다고 것이다가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라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필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래서 필통에 내 마음과 눈을 어디다가 딱 갖다 붙여라. 갖다 붙여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필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마음이 없으면 이거 안 보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그러고 아까 전 개념을 모르고 공식만 갖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필통을 안 봐. 그래서 이렇게 꼬박꼬박 하루에 몇 개씩이라도 꼬박꼬박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선 모습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죠. 모습이 뭐예요?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상호 의존적으로 생기는 거, 인연과 조건이 있어야 생기고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안 생기는 거, 그죠? 그리고 또 저기 이름이 붙는 거, 생사가 있고, 그 상대성에 나오는 그 속성이지요. 모습이 생사가 있고 이름이 붙고 시작과 끝이 있고 그렇게 쭉 나오지요. 그게 이제 일종의 개념이거든요. 상대성이 어떤 것인가,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모습이 생활 속에서 모습 아닌 때가 없는데 그 모습을 우선은 걷어 잡을 수가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을 해. 시작을 딱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웃기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지 않으니까 공부가 어떻게 되느냐? 진전이 없어. 발전이 없는 것이에요. 이거를 아까 미스터 트롯도 얘기를 하고 예리 그것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실제로 안 해보고 여기서 말하는 공식만 들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
그거는 공식이지. 그거를 자기가 들으니까 알 것 같거든. 그래서 허투루 해. 그럼 개념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개념도 파악이 되고 실제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터득을 하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인연과 조건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별 모임 하지요. 동계정진, 하계정진에. 그러면 이제 선배 도반이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하는 걸 또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는 모습 공식이 살짝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다를 수는 있으나 개념은 같다는 거죠. 한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그것을 운용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나 개념은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파악을 하려면 모습은 상대성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파악이 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했지요? 도경거사님 뭐 해야 된다고? 모습이 변하고 것이면 그 앞에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모습이구나라는 걸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을 줄 알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알아차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좌선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생각이 뭐 화가 나든지 이러면 화가 딱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이것이 모습이라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지 못하면 모습 공식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개라도 정확하게 하는 그 습성을 붙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라. 정확하게 하면 자꾸 그것이 누적이 돼서 이 공부를, 이 모습 공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인이 스스로 하는 방법을 터득을 하게 되고, 터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개념도 파악이 안 돼 있고 붙잡지도 안 해. 그거 어쩌게 하자는 거예요? 그 시간은 자꾸 흘러. 죽을 날은 다 가까워 오는데 그거 어쩌게 하자는 거예요? 최윤창 씨, 죽을 날이 가까이 온다고 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음은 한 호흡간에 있다. 한 호흡. 숨 들이쉬고 못 내쉬면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면은 딱 숨 쉬고 사는데 숨 한번 들이쉬고 어떤 인연과 뭐 많이 다쳤던지 뭐 심근경색이 일어났던지 뭐 어떻게 뭐 많은 인연과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연과 조건에서 숨 한번 들이쉬고 못 내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것이 자기가 언제 죽는가를 모르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은 항상 나하고 생사가 붙어 있거든요. 생사가 한 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어도 항상 죽음이 뭐죠? 변하는 돌이거든요. 낫다 죽는 거는 변하는 돌이에요. 죽음이 싫다 좋다가 아니야. 그냥 변하는 돌이에요. 이 모습의 용돌이라고. 용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돌이라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돌이라고. 거기에 나다라는 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좋니 많이 뭐 이거는 어쩌니 뭐 그래서 요새는 뭐 죽음은 뭐 삶의 연속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하대요. 죽음이 삶의 연속이 아니고 죽음은 변하는 돌이라. 그냥 변하는 돌이라. 산다는 것이 변하는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망심이 민멸하면, 망심이라는 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인데 요거를 착 말하자면 그 집게로 착 이 모습을 붙들지
변하지 못하면 변한다고 것이다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 자기가 변한다고 것이다 하는 줄 알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가만히 앉아서 아침에 자순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무릎이 아프니까, 그래서 무릎에도 뭐 안쪽으로 아팠다가 바깥쪽으로 아팠다가 나중에는 뭐 허벅지도 아팠다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쨌다가, 그래서 이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 계속 이제 나 모습공식 하는 거죠, 그거.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 모습이니까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요새 이제 뭐 미세먼지가 많아서 이제 또 공기청정기 틀어놓으니까 그게 이제 소리도 내고 바깥에 소리도 나고 이렇게 하면서 온갖 인연과 조건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래도 이제 우리는 앉았을 때 바탕을 놔두자니까 그것의 바탕이지요. 그래서 바탕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내 몸을 비롯해서 생각을 비롯해서 아니 빛을 신의로 육근으로 오는 육진경계가 전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런 걸 가만히 이제 모습공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공부가 재미가 있어요. 사실은요. 공부가 재미가 있다고. 근데 그거를 막 자기가 그거를 막 어떤 틀에 가두어서 이렇게 하면 진짜 공부가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러다가 나중에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냥 가만히 바탕을 놔두자 하고 있으면 그냥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도 다 그냥 없어져 버리죠. 그냥 그렇게 가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 편안하게 할 터인데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진다를 수없이 말을 해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를 안 붙들어 봐. 안 알아차려. 그거를 보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공부에 입문이 안 돼. 최은창 씨 입문이 안 된다고. 입문이 안 된다고. 이게 뭐가 좋은 글귀 외우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면 100점 100패지. 100점 100패지. 그걸 뭔 공부라고 해. 좋은 글귀를 외우는 거는 좋아. 근데 그것을 공부로 삼으면 안 돼. 내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걸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글귀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지 그 글귀 자체가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망심은 진이고 환인데 다만 망심이 민멸하면 망심이 형적도 없이 아주 없어진다는 것이 망심이 있다가 없어지냐? 망심이 본래 헛것이라. 근데 망심이 민멸하려면 뭐지? 망심을 일단 붙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망심이 일어나는 걸 착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준으로는. 나중에는 공부를 많이 하면 어째요? 망심이 바로 쓰미가 되지요. 쓰미가 되니까 그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수준에는 쓰미 아니에요. 왜냐면 이 망심이 일어나면 막 득달같이 갖다 붙어버리거든. 머물러서 거기에 자꾸 들어앉아버리거든. 그래서 민멸하면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말하고 조용하고 움직이고 앉아있고 또 행주자와 어묵동정 걷고 앉고 눕고 머물고 이거 전부 다 우리 사는 일체를 의미합니다. 이게 간에 뭐다? 움직이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는 씀이거든. 나툼이거든. 무엇에? 바탕에 나툼이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뭐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계속 씀이를 굴리고 있거든요. 씀이를 굴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각성근사님 누가 없다고요?
내가 없어요. 이 어묵동정 행주 자화에는 내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말하자면 망심을 걷어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줄 알아. 거기에 내가 없어요. 예교가 지금 헤어 디자이너인데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 됐지. 아, 참 그 사이에 견뎌서 온다고 얼마나 애썼냐. 정말로 착하고 착하다. 그거 이렇게 헤어 디자이너로 이렇게 할 때도 누가 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손을 굴려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어묵동정 행주 자화가 전부 선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새말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새말귀는 지금 1976년 백봉 선생님이 내놓은 게 그것만 새말귀가 아니라 옛날에 부처님도 새말귀, 그 앞에 칠불시대도 새말귀, 조사들도 새말귀, 뒤에 오시는 분들도 다 새말귀 하는 거예요. 새말귀가 지금 특별한 방편이 아니에요. 지금 항상 새말귀를 다 하고 있어. 우리도 내 새말귀 하고 있어. 자기가 하는 줄 몰라서 못 하는 거지. 아래에 행적선, 좌역선. 움직이는 선이죠. 다녀도 선이고 앉아도 선인 것을 진심으로 푼다. 다녀도 진심이요 앉아도 진심이고 어묵동정의 심체가 고요하여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딱 믿고 결정을 하면 안심이 돼요. 안심이요. 자꾸 의문이 나고 이럴까 저럴까 어쩔까 하는 거는 아 내가 모자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딱 그건 정답이에요. 왜냐면 안심이 되면 의심이 안 나거든. 근데 자꾸 의심이 나. 그러면 뭐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만 딱 바로미터예요. 딱 바로미터예요. 이럴까 저럴까 딱 바로미터예요. 선이란 진심을 가리킨다. 황벽선사가 진심을 참고한다는 뜻으로 참선이란 용어를 그러니까 참선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황벽선사라는 거죠. 대선사가 이제 간화선을 주창하신 분입니다. 대선사가 방편을 두어 간화선을 주창하여 참선이란 말이 뿌리가 내렸다. 그 앞에는 뭐가 없었다? 참선이란 말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이 단어라는 것도 그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생겼다가 사라졌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식의 그 자료를 보존을 할 때 이제 그 원음 그대로 원판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다시 복사를 해서 현대인이 쓰는 말로서 이제 다시 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현대인이 쓰는 말로 내놨대도 그 100년 뒤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와서 요새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못 알아들을 말이 얼마나 많겠나요? 거기에 100년 뒤에는 뭐 IT하고 AI가 너무 발달이 돼서 우리 같이 수동으로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그 예리는 그거를 하면서 AI에게 자꾸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선생님이 단어를 많이 만들어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없는 거야. 사전에 없는 한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I에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뭐 몇백 개를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글자가 나오면 이제 거기에 이제 바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그 이제 지금 만약에 본래지다. 그럼 지금은 알지자로 쓰는데 그때 지혜지자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AI에게 본래지 알지자로 해놓으면은 지혜지자는 말하자면 검색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어쨌든 그거는 뭐 하다가 자꾸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참선이란 진심을 참고한다는 뜻이다. 이 선이라는 거 뭐예요? 선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자성을 밝히는 것이 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혜가사님은 바로 진심이다. 선이 바로 진심이다. 이렇게. 그래서 명상과 선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지요? 명상과 선은 다릅니다. 명상은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에 마음을 집중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이것이 이제 명상이라고 하면 그 대상에 집중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놈이 누구냐 하는 것이 선이에요. 이렇게 좀 다르지요.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명상과 선을 막 혼용을 해서 써요. 근데 적어도 보림선언에 오시는 분은 그 차이를 알아야 된다. 아이고, 오늘은 하나밖에 못 나갔네. 할 수 없지요. 자. 예? 반장 남았어요? 오, 반장 남았네. 이거 맞아 읽어야 됩니다. 자, 읽으십시오. 자, 시작. 육조대사, 명가대사, 남학대사, 하택대사, 해충대사 교시에는 가나선이라 하였다. 가나선을 주창한 대종소선사는 쇠락하는 불법을 중흥하기 위해 중근을 질승법에 이끄는 학문으로 가나선을 주창하였다. 상근은 스스로 의심하여 관심법으로 수행한다. 상근에게는 하루이 화두를 드는 것이 번거로울 뿐이다. 대저 화두를 드는 이가 화두를 드는 행위에 묶여 안좋아하지 아니하고 화두만 따라간다면 다만 화두 드는 사람의 다름 아니다. 화두의 의미를 붙이면 그르친다. 화두가 무의미에 거쳐야 신체에 가깝다. 화두에 붙이면 여기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달마대사가 관심법이라 하신 것이다. 드발된 선은 개우 이후에 행하다. 오직 망심을 지우고 신비나 성성한 연후에 다녀도 선, 앉아도 선, 주님이 그러하다. 선의 의미는 진심에 들어가다는 뜻이다. 네. 그래서 가나선 그 대종보선사, 그러니까 1000년 전 그때 이제 그 불교가 모든 종교도 다 그렇고 모든 세상사가 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말하자면 그 윤리 도덕성, 인성, 그런 지혜 이런 데 따라서 제도라는 것이 아주 정법도 되고 사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 그래서 공산주의는 본래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공산이라는 것이 재산을 나누어 가진다는 거죠. 그 일도 같이 하고 하는 것도 똑같이 해. 근데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정이 많고 욕망이 많아서 열심히 해서 자기는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막 그냥 놀고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게으르고 남한테 업혀서 가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럼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똑같이 해서 공산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왜? 인연과 조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애초에 그 우리 기본적인 이 이치로 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인도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중국에 이제 그 철학 노자, 장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은 굉장히 그 철학이 두터운 나라라서 그렇게 해서 잘 융화가 돼 있다가 나중에는 그냥 자꾸만 모순놀이로 모순놀이 일색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달마대사가 처음 오셔갖고 그걸 할 때 와서 보니 너무나 그걸 한단 말이지. 전부 모순놀이만 한다면. 그래서 면벽을 9년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일요거사님, 벽을 9년을 보면 뭘 받겠습니까? 내가 안 물어볼게. 자, 벽을 보고 앉아.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밤만 자시면 그 벽 보고 앉았는데
뭘 보셨겠나요? 진심짜리. 또 그 다음에요. 도경거사님 뭘 봐? 벽을 내보셨겠습니까? 조견이 우리 같은 바탕을 놔두자 하셨을 거 아닙니까? 벽이라는 것은 뭐요? 헛것이죠. 그래서 이제 면벽을 해서 이제 9년을 계셨는데, 어느 임금이지? 그 임금이 와서, 서로 뭐 집도 많이 짓고 막 불사를 엄청나게 하니까 내가 공덕이 많죠.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제 계속 모순놀이로 이렇게 너무나 그게 심하게 그쪽으로 기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종고선사가 화두 하나를 딱 주고 그 외에는 일체 망심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간화선이 나온 것도 그때의 인연과 조건인 그 방편으로 나오는 거지요. 모든 것이 다 그렇죠. 그래서 중근을 쇠락하는 불법을 중앙하기 위해서 중근기죠. 중근기를 일승법, 그 무상법에 이끄는 방편으로 간화선을 추천했다. 상근기는 스스로 자기가 관심법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상근기에는 따로 화두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두를 드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화두에 묶여버려. 화두에 묶여요. 이러면 공부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화두를 드는 사람하고 화두가 있지요. 두 개가 상대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예요? 화두를 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두를 들지 않냐고요. 화두를 드는 사람이 없지 않냐고. 그래서 화두하고 이 화두 드는 거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화두를 드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들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화두에 의미를 붙이거나 화두가 무의미에 그쳐야 심체가 화두를 무의미하게 한다는 것은 화두를 드는 자가 없어. 화두하고 화두 드는 자가 하나가 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두를 드는 것이지 몸뚱이 내가 화두를 드는 건 몸뚱이 내가 화두를 들면 화두가 딱 두 개야. 그러니까 이 먹고 이렇게 만약 화두를 들면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는 거하고 화두 드는 거하고 또 화두 드는 자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이 하는 순간에. 그래서 드발견서는 개오, 그렇게 적어도 정지견, 여긴 개오라고 했는데 적어도 초견성은 해야 공부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심이 곧 진심이 될 때, 망심은 뭐예요? 진심의 그거거든, 스미이거든. 그래서 망심도 허공성, 진심도 공성이라는 거, 그걸 깨친 후에 앉아도 서도 모든 것이 바로 선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지금. 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